허리케인 데비가 오늘 오전 플로리다에 상륙해 정전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데비는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거쳐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보고서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오늘도 뉴욕 증권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미국민에게 즉시 레바논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보복을 천명하면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해리스 후보를 공식 지명하게 됩니다. 이민 당국이 해외 도피 사범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배 중이던 한인 남성은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멕시코만의 저기압과 합류하면서 세력이 크게 강화돼 허리케인으로 발달했습니다. 오늘 오전 플로리다에 상륙한 데비는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로 정전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데비는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거치며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데비는 최대 시속 8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채 오늘 오전 플로리다주 스타인해치 인근에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이 상륙한 플로리다 지역에는 27만 5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포트 마이어스 비치는 주요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으며 다수의 주택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멕시코만 템파베이 일대를 중심으로 2피트에서 4피트 높이의 파도가 기록됐으며 빅밴드 지역 북쪽으로는 최고 5피트의 강한 파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에르난도 비치, 크리스탈 강이 있는 시크러스 카운티와 레비 카운티 해안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으며 템파 지역에만 3만 개가 넘는 모래 주머니를 배급해 홍수 예방에 나섰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67개 카운티 중 61곳에 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3천여 명의 주 방위군을 파견해 재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허리케인 데비가 플로리다 북부를 통과한 뒤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따라서 플로리다 북부와 대서양 연안인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강력한 폭우가 집중될 것이라고 경보를 내렸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보고서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오늘도 뉴욕 증권 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을 서둘러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2.6%, S&P 500은 3%, 나스닥은 3.43% 각각 급락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인 러셀 2000도 3.51% 급락했습니다. 특히 다우와 S&P 500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지난달 고용보고서에서 미국 고용시장이 현격히 둔화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제조업 부문도 4개월 연속 위축을 보이는 등 미국 경기의 침체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오는 9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이 한때 100%까지 치솟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의 벤치마크인 10년물 수익률은 급락해 3.8%대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와 인공지능 관련주가 급락을 주도했습니다. 애플은 기술주 매도세와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 보유량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소식으로 4.82%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기술주 매도세와 설계 문제로 신형 AI 전용 칩 출시를 3개월 미뤘다는 소식으로 6.36% 하락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92% 내려갔습니다. 테슬라도 4.23% 급락하는 등 전기차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 정부가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미국민에게 즉시 레바논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레바논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살해한 뒤 이란과 헤즈볼라 등이 보복을 천명해
전운이 짙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은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에게 확보할 수 있는 모든 항공편을 이용해 즉시 레바논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사관은 여러 항공사가 레바논으로의 운항을 중단하거나 취소했고 많은 항공편이 매진됐지만 레바논을 떠나는 상업용 교통은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떠날 사람들은 항공편이 즉시 출발하지 않거나 최선호 노선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예약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사관은 레바논에 머물기로 했다면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장기간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및 주변 친이란 세력 사이에 중첩된 갈등으로 확전 우려가 커진 중동 지역에 해 공군 전력 증파를 결정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갖춘 복수의 해군 순양함 및 구축함을 중동과 유럽으로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동에 한 개 비행대대 규모의 전투기를 추가로 파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동에 한 개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유지하기 위해 핵 추진 항모인 에이브러햄 링컨호 타격 전단의 출격을 명령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 후보인데요.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해리스 후보를 공식 지명하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전날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한 호명 투표 2일차인 지난 2일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의원표 과반을 확보했다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제이미 해리슨 의장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대의원 99%의 지지를 얻어 유일한 후보로 호명 투표의 후보로 이름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해리스 부통령은 당초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력 저하 논란 속에 지난달 21일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한 지 12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인도계 모친과 자메이카계 부친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로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까지 올라간 뒤 연방 상원 의원을 거쳐 2021년부터 부통령으로 재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5일 대선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인도계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백인 남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흑인 여성이 미국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해리스 부통령이 처음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잠정적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자가 되어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전국적으로 1%포인트 우위에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CBS 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유고부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유권자 3,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9%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1%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경합주 7곳에서의 지지율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각각 50%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전국 단위 외에도 7개 주요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주 단위 여론조사도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네바다에서 우위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오차 범위 이내였습니다. 주요 경합주별 여론조사로는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애리조나주에서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해리스 49%, 트럼프 50%를 기록했고 조지아주는 47% 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네바다주는 해리스 부통령이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 48%보다 높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해리스 47%, 트럼프 50%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흑인과 여성 유권자의 표심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일 때보다 더 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 유권자 사이에서 지지율은 해리스 부통령이 81%로 트럼프 전 대통령 18%를 압도적으로 앞섰으며 여성 유권자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
54%, 트럼프 전 대통령 4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남성 유권자의 경우 45% 대 54%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민 당국이 해외 도피 사범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작전을 통해 45명을 체포했으며 수배 중이던 한인 남성은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ICA는 보도 자료를 통해 LA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관련 경범죄 및 중범죄를 저지른 서류 미비자 검거 작전을 벌여 총 4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ICA는 이번 범죄 전력 서류 미비자 검거 작전을 통해 한국 국적의 46세 남성 양인태 씨를 지난 31일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한국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이었으며 LA를 통해 입국한 이후 비자 만료 후에도 체류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 추방팀은 지난 5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리에서 양 씨를 검거해 네바다 남부 구치소에 구금한 이후 본국 송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 국적의 50대 남성도 송환됐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 외에도 2급 절도, 불법 무기 소지, 총기 소지 협박, 무면허 운전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ICA는 이 남성을 체포 직후 멕시코로 추방했습니다. 단속팀은 다만 서류 미비자들의 소재지 파악 등 검거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단속 추방팀은 전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서류 미비자 총 73,822명을 체포했습니다. 뉴욕 맨하탄 지법이 임대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 시행 요구 소송에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맨하탄 지법의 라일 프랭크 판사는 1일 뉴욕시의회와 법률 지원 소사이어티 등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조례 시행을 위한 집단 소송에서 시의회는 해당 프로그램을 변경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프랭크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변경할 수 있는 우선 권한은 뉴욕시 소셜서비스국에 있다며 시의회의 조례가 결과적으로 주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시의회와 LAS가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LAS 등 임대아파트 바우처 확대 옹호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택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 퇴거 및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회의 노력에 시정부가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후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 지원 소사이어티도 이번 판결로 강제 퇴거 위기에 내몰렸거나 이미 노숙 상태에 있는 수천 명의 시민들을 구제할 방법이 사라졌다며 시의회를 통과한 임대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가 끝내 시행되지 못한다면 결국 뉴욕시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안은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아담스 시장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반발한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면서 자동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시행을 거부하자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두 번째 환자의 뇌에 자사가 개발한 컴퓨터 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일 방송된 팟캐스터 렉스 프리드먼의 팟캐스트에서 이같이 전하고 두 번째 환자도 첫 번째 환자와 비슷하게 척추 손상을 입은 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환자의 뇌에 이식된 임플란트 칩 전극 중 400개가 작동하고 있다며 전극도 많고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럴 링크에 따르면 임플란트는 1024개의 전극을 사용합니다. 머스크는 다만 언제 두 번째 환자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졌는지와 환자의 인적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징크스를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두 번째 임플란트는 매우 잘 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뉴럴링크는 신체 손상을 입어 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를 뇌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지난 1월 말 처음으로 사지마비 환자 놀런드 아르보의 두뇌에 칩을 이식하는 수술을 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두 번째 신청자 모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첫 대상자였던 아르보는 지난 3월 휠체어에 앉아 손, 발을 움직이지 않은 채 눈앞의 노트북 스크린에서 마우스 커서를 조작하며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틱톡이 고의적으로 13세 이하 아동이 계정을 개설하도록 허용했으며 부모들의 자녀들 계정 삭제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제소는 연방통상위원회가 오랜 조사를 한 끝에 이뤄진 것이며 법무부는 틱톡과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벌금형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초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년 1월 말까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이에 대해 틱톡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와이 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이 소송의 피고인 전력망 관리업체 하와이안 일렉트릭과 주 정부, 마우이 카운티 등은 개인 및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원고 측 대표 변호사와 배상금에 합의하고 소송을 모두 매듭 짓기로 했습니다. 피고들은 산불 피해자 약 2,200명을 포함해 배상을 요구한 모든 사람에게 총 40억 3,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앞으로 사법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주 정부가 기여하는 금액은 주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배상금 지급은 내년 중반께 시작될 것으로 주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지난 1일 뉴저지주 검찰청이 발표한 연례 경찰 징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경찰 58명이 해임됐고 402명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임의 경우 2022년에 84건보다 약 30% 줄었지만 정직은 2022년에 320건보다 약 25% 늘어났습니다. 이외에 지난해 경찰 8명은 강등됐고 80명은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사임 또는 은퇴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 경찰서에서는 한 경찰이 의사소견서를 변조하는 등 병가 사용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경찰은 내사가 종결되기 전에 사임했습니다. 징계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 태만 등으로 총 1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경찰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10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정폭력, 폭행, 절도, 음주운전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찰은 75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일 장애인 채용 확대 계획이 목표치를 넘어서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시 정부 공직 진출을 위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인재 및 인력 개발 오피스에 포괄적 인턴십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앞으로 3년간 100명의 장애인을 시 정부 각 기관에 유급 인턴으로 채용하고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뉴욕주 노동국이 지원한 150만 달러로 뉴욕시 중소기업 서비스국에 18개 워크포스 경력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 채용 서비스를 확대해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기온이 내려가고 흐린 가운데 비 내리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흐린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